네, 제목은 동아리 동방입니다. 동아리 활동의 꽃은 동방이며 그 안에서 자고 마시고 즐길 때 활짝 그 잎을 틔우는 것인데 우리 학교 시창작 동아리에선 동방의 추억 그런 이야기는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동방이 몇 년 전부터 이상한 것이 보인다는 소문 때문이었는데 지금부터 그 동방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전체 동이 6개가 있고 그렇게 넓지 않은 학교 부지와 부족한 휴식 공간으로 인해서 나가서 수다 떨기도 뭐하고 마땅히 모일 장소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동아리를 든 학생들에게는 휴식처가 제공되는데 그것이 바로 동아리 동방입니다. 저는 동아리 중에서도 동방이 있는 동아리에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취향에 맞는 동아리를 물색해서 제가 듣는 강의 과목들과 이동거리가 짧고 지나쳐 다니기가 좋은 시창작 동아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지하에 동방이 있어서 여름이면 시원하고 아무리 시끄럽게 굴어도 주위에 신경 쓸 사람들 한 명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평상시에 그 동방을 방문하는 동아리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배들도 동방에 발을 들이기 싫어하는 눈치였고 그 동방은 어느새 저만 줄기차게 들락날락거리는 아지트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뭔지도 모른 채로 잠깐 책만 놓고 다녀갔다가 왔다 하면서 며칠 동안 쓰고 있었는데 2주 뒤엔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동방 지하로 계단을 밟아서 내려가던 중에 동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웃는 소리였는데 깜짝 놀라서 잠깐 멈칫했지만 솔직히 동아리에 여학생들도 있었고 꼭 그 아이들 웃음소리랑 비슷하길래 섬뜩해도 계속 발걸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방 문 앞에 딱 서 있는데 그때부터 무언가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낮 시간대라서라고 생각하기엔 비가 와서 날이 흐렸고 여자애들이 불을 끄고 논다고 생각하기엔 솔직히 안에 사람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머리가 갑자기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럽더니 제 다리가 뭔가 씌인 것처럼 후들거렸습니다. 별달리 어찌할 바를 몰라서 동방 소파 위에 앉아서 쉬려고 문을 열었는데 정말 파란 얼굴이었습니다. 사람 얼굴이 그렇게 파란색일 수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새파란 얼굴이 소파 등받이 위에 살짝 받쳐져 있었습니다. 소파 등받이가 문 쪽으로 놓여 있어서 그 몸뚱아리를 볼 순 없었지만 새파란 얼굴의 남성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고 제가 들고 있었던 긴 장대 우산은 그 얼굴 쪽으로 집어던진 뒤에 동방불을 켰는데 다행히 헛것을 본 것처럼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등 뒤로는 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데 소파 뒤로 그 얼굴이 아직 있는 건 아닌가 누가 숨어 있는 건 아닌가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소파 쪽으로 다가가 확인했더니 저와 같이 동아리에 들어왔던 신입생 한 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전 정신없이 흔들어봤지만 애는 정신은 못 차리고 어쨌든 동방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애를 들어올려서 뒤도 안 돌아보고 허겁지겁 애만 끌어안고 나와서 동아리 선배 부장할 것도 없이 다 불러서 애를 보건실에다 놓고 밖에 나가서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 제가 봤던 거랑 똑같은 걸 선배들이 봤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 동방에 이상한 게 보이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파 위에 누워있던 애는 잠깐 몸이 불편해서 싫어한다가 심한 가위에 눌렀고 나중에는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가위에서 파란 얼굴을 한 사람을 똑같이 보았고 제가 와서 우산을 던졌던 것까지 가위가 눌린 상태로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 파란 얼굴과의 악연과 첫 번째일 뿐이고 그 동아리 생활 1년 동안의 괴연상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동방은 그 이후로 저 혼자 잘 못 들어갔습니다. 첫째 이유론 너무 무서웠고, 둘째 이유론 꼭 같이 2인 이상 들어오라는 부장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바쁘고 힘든 날엔 동방에서 쉬고 싶고, 책이랑 과제도 동방에서 해야겠는데 늘 그곳에 친구 한 명을 붙여 들어오기란 영 불편하기도 하고, 친구에게도 미안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문자로 "야, 나 동방 좀 같이 가줘" 라고 하기도 이상하고, 난 그래서 책을 가지러 갈 때나 물건을 챙길 때 빼곤 안전 불감증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들락거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이젠 동아리 방에 그 이상한 파란 얼굴도 없는 것 같고, 그날은 날씨도 쾌청한 게 좋길래 아침 일찍 와서 조금 밀린 과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뒹굴거리다가 동아리 책상에 주저앉아 노트북과 프린터물을 보면서 PPT를 작성하는데, 동아리라면 어디든지 오래된 캐비넷, 얼마나 쓴 건지 모를 서랍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서 딱 하고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어긋난 새와 쳇바퀴가 맞붙이듯이. 깜짝 놀라서 돌아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간에 두 번째 캐비넷 문짝이 살짝 열려있을 뿐이었죠. 사실 이때 뛰쳐나갔어야 되는데 실수였습니다. 생방이에요. 약간 놀란 상태였지만 이상한 점도 없고 딱히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서 다시 PPT 작성에 몰두했는데, 이번엔 캐비넷 세 문짝이 두 번 튕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뒤를 보기 망설여졌지만 진정하고 뒤를 돌아다봤습니다. 역시 캐비넷 문짝만 전보다 조금 더 열려있고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캐비넷 문을 닫았는데, 닫히면서 캐비넷은 약간의 쇳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지도 않고 PPT를 대충 완성한 다음에 바로 슬라이드 보기를 연달아 누르면서 넘기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3번 정도 캐비넷 문이 튕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PPT 슬라이드쇼도 더 이상 슬라이드가 없다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제 노트북 다 끝난 제 과제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죽이고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20초 정도? 아니, 20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전 얼음이 돼버렸습니다. 정막이 깨지고 제가 갇혀있던 동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내 옆으로 동아리 선배가 뭐라 떠들면서 들어왔습니다. 대충 날씨가 좋다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전 계속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선배는 내가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 괜찮냐고 어깨를 흔들어 봤는데, 잠시 망설이다가 검지로 제 노트북 모니터를 가리키고 선배를 거칠게 끌어당기고 나왔습니다. 보통 PPT 슬라이드 쇼가 끝나고는 검은 화면이 유지됩니다. 제가 본 검은 화면에는 뒤에 캐비넷이 비쳐 있었는데 살짝 열린 그 안으로 그 파란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무표정인 그 얼굴이 웃긴 건 이전과 달리 그 머리가 좌로 뉘어져서 이마랑 눈동자만 열린 틈새로 보였습니다. 솔직히 나랑 눈이 마주친 것 같진 않고 계속 날 노려다보면서 언제 뒤를 돌아볼지, 그리고 나를 언제 덮칠지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난 선배가 들어왔을 때 노트북으로 그 얼굴을 가리켰는데, 솔직히 그 얼굴이 선배에겐 안 보여서 나만 병신 취급받을 줄 알고 그런 건데, 불행인지 다행인지도 선배도 검은 스크린에 비친 그 얼굴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동안 저는 그 동방에 제 물건을 다 챙겨나온 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어렵게 따내는 동방이었고, 아무리 사회복지학부 학생회 여기에 떠들어보던 총회에 떠들어보던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뭔가 바뀌긴커녕 헛소리하지 말라는 답변만 돌아왔으니, 우리 동아리는 동방을 옮기길 간청했으나
솔직히 학교 측에서는 별다른 동방으로 쓸 공간도 없었고 전 그렇다면 동방을 차라리 회수하겠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동아리 회원들은 모두 모여서 단체로 술을 즐겼기 때문에 그날 술자리에서는 그 문제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난 동방에 완전히 질려서 차라리 동방을 폐쇄하는 쪽도 혹하고 있었는데 동아리 선배나 친구들은 다들 생각이 어떻게든 동아리 동방을 사수하고 싶다는 쪽이 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별달리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가면 갈수록 가관이길래 중재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자느니 떡을 넣고 제사를 지내서 귀신을 달래자니 이상한 소리만 하고 대책은 없어 보여서 순간 예전에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야기를 토대로 의견을 냈습니다. 몇몇 기가 안 좋고 잡기가 많은 곳에선 항상 불경을 틀어놓거나 주기도문이 녹음된 테이프를 틀어놓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아주 예전에 들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 헛소리를 중재시키고 가장 구하기 쉽고 실천해보기 쉬운 걸로 라디오 방송 중에 기독교 방송을 항상 틀어놓는 게 어떨지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주위에선 좋은 생각이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가까운 문구 완구점에서 중형 라디오를 구매하고 우린 바로 기독교 방송 106.9MHz와 93.9채널을 하루 종일 틀어놓기로 의견을 좁혔습니다. 결국엔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아리 선배들과 함께 들어온 동아리방은 평상시와 다를 게 없었는데 마음이 무겁고 울적한 기분이 들었던 건 제 마음이 무척이나 그곳에서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빈 소켓에 코드를 꽂아놓고 전에 알아왔던 라디오 채널을 맞춰놓고 방송이 잘 들리는지 확인하고 바로 나갔습니다. 항상 틀어놓는 채널은 모두 합의했습니다. 106.9MHz와 93.9MHz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둘 다 제일 알기 쉬운 기독교 방송이었고 일정 간격을 두고 기독교 특유의 기도문들을 읊어주는 방송이었으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보다 훌륭한 채널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최신 가요를 들려주는 등 재밌는 방송도 여러 번 했었고 다행스럽게 한동안 정말 기독교 방송 덕분인지 이상한 현상이나 그 이상한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만족스럽게 중간고사를 동아리방과 강의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가 끝나고 당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당시엔 카톡이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 때라서 문자가 더 편했으니까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받고 나서 보니까 내용은 누가 라디오 채널을 돌려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끼리 라디오 채널을 건드리지 않고 두 방송사만 틀어놓기로 합의한 상태였는데 요그새 라디오 채널이 자꾸만 돌아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그 문자만 받곤 누가 다른 방송이 궁금해서 틀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제가 교양 과목 중간고사를 망치고 동방에 들어갔을 때 그런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도착한 저는 잔뜩 착잡해진 마음으로 계단을 내려왔는데 동방 앞에 우리 동아리 여자 부원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동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요즘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욕이 나왔지만 솔직히 난 남자고 걘 여자인데 그 앞에서 쪽팔리게 나도 못 들어가겠다고 할 수가 없어서 당당하게 괜찮다면서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따라서 들어오라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쏜살같이 동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유는 어두운 동방 안을 메우는 라디오 소리가 노이즈로 가득 차서 동방에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듣고 눈치챘어야 되는데 라디오는 전혀 엉뚱한 채널로 돌아가서 그 라디오 특유의 치직거리는 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에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팔들이 쭈뼛쭈뼛 서는데 나와 그 여자애는 소리를 지르면서 계단에 뛰쳐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희가 비는 선배 한 명을 더 불러내서 그 동방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라디오는 엉뚱한 채널에서 노이즈 소리만 내고 있고, 정말 기묘했던 건 라디오 채널을 돌리는 버튼이 어떤 특정 주파수에 맞춰진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돌려놓고 일부러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해놓은 것처럼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순간 왜 이런 동아리를 들었는지 짜증나고 스스로도 너무 억울해서 막 속에서 울분이 터졌지만, 같이 들어온 선배는 그냥 누가 장난친 거 아니야? 라는 아니란 소리만 하고 있어서 그 앞에서 속이 튀어나올 발음이 꼬여요.